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람의 굴곡진 인생을 옆에서 바라보며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낀 한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엄마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밑바닥을 본 사람이에요.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어릴 때부터 제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라온 사람으로서 한켠에는 씁쓸함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밑바닥 인생이 다 해결되는 과정까지 보게 되면서 많은 안정을 찾은 상태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의 현명하고 어진 아내 덕분이었어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엄마와 영영 인연을 끊고 죽을 때까지 후회와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행복이 영영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에 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선 저의 어린 시절과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당시 엄마는 저하고 여동생을 정말 잘 키워주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죠. 문제는 아빠가 문제였습니다. 아빠는 늘 돈 못 버는 아빠 대신에 힘들게 일해가며 돈을 벌어오는 엄마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엄마에게서 갈취해간 돈으로 도박을 하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힘들게 드러났던 보험 해지는 기본이고 밥 먹을 쌀이 없어 힘든 날들을 보내야 하는 날이 많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희를 굶겨보지 않으시려고 어떻게든 쌀을 마련해 단 몇 입이라도 먹게 해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집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집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요. 그래도 하나 위안이 되는 추억이 있다면 엄마는 꼭 월급날만 되면 그날 하루만큼은 저와 여동생에게 치킨을 사주거나 학교 앞에서 저희들이 하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같이 가는 길에 떡볶이를 먹거나 저희가 좋아하는 외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어린 마음에 늘 엄마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반면에 너무나 지옥 같았던 추억은 바로 아빠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도박에 완전 미쳐서 지냈어서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엄마한테도 뜯어낼 돈이 없으면 늘 엄마에게 소리를 치고 때리면서 돈 벌어오라고 난동을 치던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자식으로서도 너무 보기 힘들었는데 엄마도 결국에는 아빠를 버리고 이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엄마랑 살고 싶어 했지만 아빠가 저희를 절대로 못 보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만 짐을 싸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그렇게 엄마와는 헤어지게 되고 저와 여동생은 아빠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빠 몰래 꾸준히 저희를 찾아왔고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이혼하고 떠난 엄마는 제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자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만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거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도 엄마는 제 전화도 제 여동생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동생과 함께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요즘 엄마가 연락이 좀 안 됐지? 미안해. 근데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엄마 재혼하게 됐다고. 엄만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로, 다른 자녀들의 엄마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 엄마로 지내왔고 내 인생 다 바쳐서 너희한테 엄마 노릇했으면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게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연락할 때까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계속 연락하면 엄마 입장이 정말 난처해.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잘 지내렴. 엄마는 이 문자만 하나 달랑 저에게 보내놓고는 그 이후로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여동생과 저는
엄마가 이해가 되면서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단숨에 내쳐버리고 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 여동생은 당시 아직 고등학생이었기에 더 엄마의 품이 필요했는데 그 시기에 가차없이 여동생을 버려버린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 아빠한테 핍박받고 이혼을 해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해준 것만 해도 엄마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와 여동생은 엄마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엄마마저 없고 아빠도 여전히 도박꾼으로 사는 실정에 저는 대학교를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집을 떠나고 난 뒤에 저희를 전혀 케어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을 벌지 않았고 여전히 도박에 미쳐 있었죠. 그나마 20살 때까진 엄마와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밥을 먹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어 동생 용돈도 주고 생활비에 보태 쓰며 살았죠. 그게 20살 취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엔 대학도 못 가고 취직을 해야 하는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서 경기도로 혼자서 이사를 오게 된 케이스였죠. 아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사람이라 저희는 공감대도 많이 맞고 해서 더 친하게 지내면서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연애를 무려 7년 동안 했고 아내는 제가 군대 다녀왔던 것까지 모두 다 기다려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제 여동생과도 무척 잘 지내서 얼마나 더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땐 저보다도 더 제 동생을 잘 챙겨줬어요. 한 번은 둘이서 면회를 왔는데 동생이 신이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빠, 나 언니가 영어학원 등록해줬어. 내가 이제 취업 때문에 토익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바로 학원 끊어주던 거 있지? 진짜 언니는 사랑이야. 오빠보다 나아. 뭐? 아니 토익 학원이면 많이 비싸잖아. 왜 그랬어? 내가 모아둔 돈으로 다녀도 충분할 텐데. 그리고 얘도 지금 알바하고 있다며.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 알바하면서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얼마나 힘들겠어? 게다가 아직 대학교도 다 졸업 못했는데 그거 다 하면서 지내는 거 쉽지 않잖아. 오빠 고생하는 거 여동생한테도 그대로 시킬 거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난 들어갈 데 없으니까 오빠는 군대에서 나라 열심히 시키고 또 정연이는 정연이대로 대학교 공부 잘 마치고 졸업 전에 취업 바로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난 오빠 대신에 정연이 뒷바라지 해주는 걸로 하자. 대신에 둘 다 아주 나한테 잘해라. 언니, 역시 언니 짱. 난 우리 오빠보다 언니가 훨씬 든든하고 좋다니까. 오빤 진짜 언니한테 잘해라. 알았냐? 야, 당연하지. 내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 없었음 너도 그렇게 호강 못한다. 너나 내 여자친구한테 잘해. 난 아주 공주님 모시듯 할 거야. 선영아, 진짜 고마워. 내가 정말로 너한테 잘할게. 저희는 그렇게 서로 끈끈하게 지냈고 당시 제 아내는 20대 중반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저와 제 여동생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 제 아내에게 잘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으로 청혼을 했고 저희는 7년이라는 기나긴 연애 끝에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 다행이었던 건 아빠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성인이 되면서 아빠는 제가 돈을 벌게 되니까 또다시 돈 요구를 심하게 해왔고 그 길로 여동생과 집을 나와 아빠와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도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사실 제 쪽에서는 결혼식에 올 지인이 별로 없었기에 결혼식은 처가가 다 모여있는 전라도에서 했어요. 처음 전라도에 인사를 갔을 때 처가 부모님이 절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방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시골의 정,
전라도의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귓등만 있을 뿐이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진짜 시골 인심, 전라도 음식은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죠. 음식이 어찌나 맛있고 얼마나 양도 종류도 많이 내어주시는지 그날 밥을 열심히 먹고는 소화지를 2알이나 삼켜야 할 정도였어요. 전라도의 다른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저희 장모님도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손도 크고 마음도 크신 분인데다 더더욱 저를 잘 먹이느라고 상이 후들어지게 차려주신 덕분에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죠. 아따, 우리 사위라고? 오메, 잘생겼는 거. 우리 딸이 무엇이 좋아? 네, 장모님. 항상 절 잘 챙겨주고 보잘것없는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좋습니다. 다. 그라제. 우리 딸이 최고제. 우리 집이 형편이 좀 안 돼서 대학은 못 보냈지만 그래도 내가 보증함세. 난 조건 배경 다 필요 없어. 그저 내 딸이랑 평생 오랫동안 행복하게 서로 책임 다하면서 그러고 살면 되는 것이요. 알겠는가? 네, 물론이죠, 장모님. 제가 평생 우리 선영이한테 잘할 거예요. 장모님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절 사위로 받아주셨고 장인어른도 저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따뜻하게 절 맞이해 주셨어요. 두 분은 감사하게도 저의 상황을 다 아시고서 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전라도에서 하긴 했지만 조촐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1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잘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죠. 그때 저와 아내는 서로 맞벌이를 했는데 저는 택배 일을, 아내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둘 다 공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름 둘 다 자리를 잘 잡은 상태로 할 수 있어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던 터였죠. 근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고 그건 다름 아닌 20살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거의 20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고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목소리에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그동안 핸드폰을 바꾸면서도 번호는 바뀌지 않았는데 대신 저한테 있던 번호들이 몇 번 없어지면서 엄마 번호까지 없어졌었기에 저는 모르는 번호로 알고 받았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였죠. 여보세요? 정원이? 정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기억하겠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엄마 목소리도 많이 변했을 텐데 알아듣겠니? 네? 엄마요? 아니, 엄마, 갑자기 어떻게 제 번호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었지.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연락을 했지. 엄마 그동안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니? 아니요. 처음엔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처음엔 좀 아쉽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도 정연이도 엄마 이해했어요. 근데 그래도 가끔 안부라도 물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했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해해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내 새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니? 결혼은 했고? 네, 결혼해서 이젠 아이가 2이나 있어요. 정연이는 아직 시집 안 가고 혼자서 지내고 있고요. 아직은 일하면서 혼자 지내는 게 재밌고 좋대요. 그러는 엄마는요? 엄마는 잘 지내시는 거죠? 나야 뭐 잘 지내긴 하는데 아니, 엄마 사실 못 지낸다 정호야. 오랜만에 연락해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좀 살려줘라 정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신데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있지. 엄마 이혼했어. 엄마 2번째 남편하고도 이혼했다. 내가 정말 이런 못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이렇게 돼버렸어. 네? 이혼이요? 아니 어쩌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엄마 팔자가 진짜 엄마 팔자가 이 모양인가 봐. 그냥 난 내 팔자가 너무 엉망인 것 같다. 네 아버지도 도박 때문에 가정 파탄내. 지금 엄마 재혼했던 남자도 그렇게 도박의 도자도 모르더니 늦바람이 불어서는 또 가정이 파탄났다. 그 집안에 있던 돈 없던 돈 다 써대고는 지금은 남은 게 없어. 정말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인생은 왜 이런 거니? 엄마는 엉엉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두 번째 남편과도 도박 때문에 이혼을 하신 거였죠. 엄마는 거의 20년 만에 또 이혼을 하면서 인생의 큰 굴곡을 경험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화를 끊고 엄마를 만나기로 했죠. 아내에게도 동생에게도 모두 말을 했지만 그날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는 자리였기에 저와 여동생만 먼저 나가 엄마를 만났죠. 여동생과 엄마도 눈물의 재회를 한 뒤에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엄마가 또 하나의 갑작스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호야, 정연아, 너희들이 이렇게 엄마 없이 잘 커서 장가도 가고 사회인으로 어엿하게 성공한 것 보니 이 엄마가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 정말 고맙다. 내 새끼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근데 이젠 엄마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희도 다 자리를 잡았으니 정호나 정연이가 이 엄마를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엄마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어. 그나마 그 집안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지금 도박으로 재산 다 잃고 집도 절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 집안에 있던 자식들은 애초에 내 친자식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하루 날 내치더라. 참 그것도 많이 서러운 일이더라고. 내가 너희 둘까지 뒤로하면서 키워낸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이젠 너희가 날 좀 받아줘라. 이 엄마 너무 힘들어. 몸도 아프고 더는 갈 곳도 없다. 엄마는 울면서 저희에게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정중하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꼭 좀 부탁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날 헤어졌고 저희 두 명의 집 중에 어디든 모시고 가볼까 했지만 솔직히 둘 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를 섣불리 모시고 가기가 힘들어 깨끗하고 좋은 숙박업소로 엄마를 임시적으로 잠깐 동안 모신 후에 저는 제 동생과 와이프를 다 모이게 한 후 상의를 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하는 거였죠. 정말 고맙게도 아내는 모든 상황들을 다 들은 이후에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자. 이건 당연히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아가씨는 지금 재밌게 일하면서 돈 벌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 모시고 살면 많이 힘들 거야. 우린 애들도 그래도 좀 컸고 당신이 장남이기도 하니까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모시고 와.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다. 그런 일로 이혼하는 건 한 번으로도 힘든데 벌써 두 번째 겪으시는 거잖아.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 그리고 어머님 혼자 숙박업소에 들어가 계시게 하면 어떡해. 얼른 모시고 와. 아니다. 지금 나랑 같이 가자. 가서 얼른 어머님 모시고 오자. 아내가 이렇게 말해준 덕에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건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부부와 엄마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처음 만난 날, 제 와이프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당시 그 손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만 실은 그 손은 잡지 말아야 할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음과 동시에 저희 집은 완전히 뒤집혀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내는 그 손을, 엄마의 약해 보이는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엄마한테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잘 지내고 계셨고요. 엄마는 저희한테 헌신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잘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아내와 같이 장도 보러 다니면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해주겠다며 신나게 지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을 했는데 그게 딱 한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딱 한 달 만에 저희는 아주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딱 한 달 뒤부터 우리는 점점 밑바닥을 걸어야만 했죠. 엄마가 집에서 지내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던 중에 엄마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해오셨습니다. 정호야, 있잖아. 엄마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엄마가 부탁 하나만 좀 하자.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있잖니. 엄마가 전 남편이 도박으로 사고치게 되면서 그거 해결하느라 지인들한테 돈을 좀 빌렸었어. 근데 나도 능력이 안 되니 그걸 다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네. 엄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돈을 빌렸다고요? 얼마 정도 되는데요? 한 2천만 원 돼. 뭐라고요? 2천만 원? 그래,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너한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상황이 몰리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 어쩌다가 그 큰 돈을 빌린 거예요? 너도 봤잖아. 네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인간도 똑같았어. 나한테 돈 가지고 오라고 온갖 협박을 다 하면서 날 힘들게 하는데 나도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 너무 끔찍한 기억들이라고. 엄마, 알았어. 울지 마요. 내가 아내하고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엄마를 진정시켜드리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그때도 고맙게도 흔쾌히 우리 적금 통장을 내어주던 거 있죠? 여보, 우리 적금 들어놨던 돈 있잖아. 이거 일단 우리 급한 거 없으니까 어머님께 드리자. 마침 딱 2천만 원이니까 어머님께 드리면 딱이겠네. 이거 내일 해지시켜서 우선은 급한 대로 어머님 쓰시게 하자.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 나도 여자지만 난 당신이 나한테 그런다고 하면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은 그걸 2번이나 겪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드리고 어머님 힘든 거 다 해결해 드리자 여보. 당신은 진짜 천사야.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로 더 잘할게. 당신한테는 정말로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야. 약속할게. 아내는 그렇게 또 한 번 저희 엄마를 구제해줬고 엄마에게는 다음날 바로 가서 그 적금을 해지시킨 다음에 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보내준 2천만 원을 받더니 그 이후로 2주 동안을 집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돈을 받은 날부터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길래 그 다음날 저는 걱정이 되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었죠. 엄마, 어제 돈 받고서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지인들이 엄마 더 힘들게 한 건 아니지? 왜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정호야.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돈은 잘 갚았어. 그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 지인이 돈을 좀 벌게 해준다고 일자리 잠깐 줘서 거기 와 있다. 너한테 말도 못했네 내가. 엄마 걱정하지 마. 한 2주 동안은 일 좀 도와주다 갈 것 같아.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었던 은인 같은 사람이라 여기서 밥 먹고 일 잘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 전화를 한 번 주고받은 이후에 2주 동안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도 엄마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냥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왔고 엄마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애들이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때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내가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2주 동안 일하면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카드 대출을 빌려 썼던 적이 있거든. 그 두 번째 남편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나 한동을 피우고 갔지 뭐냐. 네? 그건 또 얼만데요? 1,000만 원. 네? 아니 왜 도대체 그 큰 돈을 사람들한테 다 빌려다 쓰신 거예요? 예, 엄마라고 뭐 쓰고 싶어서 썼겠니? 엄마도 다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인간이 얼마나 독했는지 알아? 나도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그 지인이 내가 다른 지인한테 2,000만 원 갚았다는 거 어떻게 듣고는 나한테 연락 와서는 당장 돈 갚으라고 난리 치더라. 내가 진짜 언니 하면서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서워질 수 있는 거니? 엄마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내 머리채 잡고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 참 정말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 정우야, 엄마 좀 도와줘라. 제발 좀 도와줘. 엄마는 또 울면서 저희 앞에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엄마, 정말 저도 힘드네요. 아니, 그 지인분이 정말 마지막 맞아요? 저희도 이제 더는 없어요. 엄마가 그 지인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도와드릴 거고 그분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엄마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딱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만 벌어서 지내고 있는데 겨우 모아놓은 돈 엄마한테 다 써버리면 우리도 우리 애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나도 알지. 근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잘 생각해봐요. 진짜로 이번이 마지막인지 또 있는 거 아닌지 좀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야, 없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정말로 엄마 더는 돈 빌린 사람 없어. 진짜야. 엄마는 더는 없다고 하셨고 저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통장을 탈탈 털어서 그 돈을 내드렸습니다. 그걸 내드리는 순간까지 이걸 드려야 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내의 말에 그 돈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멱살까지 잡히셨대잖아. 뺨 맞고 멱살 잡히면서 얼마나 서러우셨겠어.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도와드리자. 어차피 이제 우리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도 뭐가 없잖아. 우린 우리 할 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자식인데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의지할 데가 우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더 고민하지 말고 이거 잘 드리고 와.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또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에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돈을 보내주자마자 또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는 한 달이 되도록 집에 안 들어왔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그저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는 문자 하나 딸랑 온 게 전부였죠. 그 뒤로도 엄마는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는 며칠 만에 들어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엄마와 지낸 지 1년 동안 엄마가 저희 집에 머문 시간은 거의 5개월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나머지 7개월은 거의 밖에서 지냈고 그게 다 돈 벌어 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그러려니 하며 지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너무나 힘든 충격적인 순간을 보내야만 했네요. 사건이 터져버린 그날도 엄마는 거의 한 달이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셨기에 당연히 집에는 아내와 애들만 있을 줄 알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아내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충격적이게도 엄마 아내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어?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군말 없이 잘해주더니 왜 이래 진짜?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아, 이것 좀 놓으라고. 너 진짜 왜 이래? 어머님, 이것만은 안 돼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저희 힘들게 하실 거예요? 제발 이것만은 참아주세요. 제발요. 야,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갚는다니까? 얘가 쪼잔하게 왜 이래? 엄마와 아내는 무언가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엄마가 손에 쥔 것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엄마는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제 아내를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손에 있는 게 대체 뭐길래 저러나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우리 결혼 반지와 아이들의 돌반지가 들어가 있는 보석함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려다 아내에게 딱 걸린 거였고 아내는 엄마가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였어요. 저는 이 광경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엄마한테 다가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결혼 반지랑 애들 돌반지 들어가 있는 함인데 이게 왜 엄마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가려는 건데요? 정호야, 있지? 이거 내가 가지고 갔다가 금방 갚을게. 엄마가 이게 좀 필요해서 그래. 네? 이걸 왜요? 이걸 왜 가지고 간다는 건데요? 저는 엄마에게 막 화를 내며 물었고 엄마는 이번에도 또 지인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그 돈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때를 피울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는 저에게 한 가지 말을 해줬고 그게 바로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알고 봤더니 엄마는 제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꼬드겨 총 1,300만 원 정도를 더 뜯어간 거였어요. 빌려가면서 저한텐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엄마는 아내를 회유하면서 예, 내가 진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우리 아들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네가 몰래 나 좀 도와다오. 내가 우리 아들 겨우 힘들게 다시 만났는데 돈 문제로 짐덩어리 취급받고 싶지도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다시 내 아들이랑 헤어지는 일까지 겪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는 비밀로, 제발 비밀로 좀 해다오. 이렇게 말을 했었기에 아내도 저한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저 몰래 엄마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죠. 찔끔찔끔씩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을 빌려갔던 엄마는 이번엔 아내가 더는 없다고 세기를 박으니 이젠 저희 결혼 반지와 애들 돌반지까지 탐을 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엄마가 돈을 필요로 했던 목적을 알고 나서 더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상상도 못할 이유였어요. 그건 바로 도박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막무가내로 저희 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떼를 쓰니 너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리고 우리 등골만 빼먹으려는 엄마가 순간적으로 너무 미워서 바로 엄마 방으로 들어가 엄마 짐을 몽땅 들고 나와 가방에 싸려고 했고 순간 엄마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짐가방을 열어 그곳에 옷가지들 꺼내 넣으려던 그때 그 안에서 끔찍한 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TV에서 익히 봐왔던 도박할 때 쓰는 것으로 보이는 칩이 몇 개가 있었고 그 안쪽에는 화투 세트와 종이 쪼가리로 구겨져 있는 강원도 버스 티켓이 여러 장 들어있더군요. 처음엔 그 종이까진 눈에 안 들어왔지만 그 화투 세트와 칩을 보는 순간 저는 거의 전기 충격을 먹듯 몸을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이거 내가 아는 그거 맞아요? 엄마 설마 그동안 도박하고 다녔어요? 제대로 말씀해보세요. 이게 뭔지 똑바로 설명하시라고요. 정호야, 그게 있잖아. 미안하다. 실은 있잖아. 맞아. 엄마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로 미안해. 미안해 정호야. 엄마는 생전 그 두 남자에게 도박 때문에 시달렸으면서 엄마도 도박에 빠져서는 저희한테 돈을 뜯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동안 저희에게 빌려간 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실은 강원도로 들어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도 강원도에 도박하는 곳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엄마는 거기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거기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가서 도박에 미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젊은 사람들보단 나이 있는 사람들, 50대에서 60대 정도 있는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로 가득했어요. 엄마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엄마는 거기에서 숙박업소를 하나 잡아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여기저기 빌리고 하면서 도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도 엄마는 자신의 도박을 위해 절 속여가면서 돈을 다 뜯어갔던 거였죠. 아내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망연자실해버렸고 며칠을 시금 전폐할 만큼 힘들어했어요. 4,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나도 처음엔 이러지 않았는데 네 아빠도 그렇고 두 번째 남자도 그렇고 그 인간들 때문에 이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그 두 번째 남자만큼은 내가 맞고 싶어서 용을 쓰다가 내가 오히려 그 인간한테 세뇌당하고 꼬임에 넘어가서 도박에 미쳐버리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너무너무 생각이 나.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냥 그 생각에 하루가 아주 돌아가질 않을 지경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어. 미안하다, 정호야. 근데 저는 엄마가 아무리 울면서 말을 하고 하소연을 해도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말씀을 드렸죠. 엄마, 죄송하지만 더는 엄마랑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20년 다 되는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엄마 도박하겠다고 우리 피 같은 돈을 다 가지고 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어딨어. 나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아무도 없었어. 근데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또 대못을 박아요? 그냥 우리 여기에서 인연 끊어요. 끊고 지내요, 제발. 정호야, 너만은 엄마 버리지 마. 너까지 엄마 버리면 엄마 이 세상 못 산다. 정호야. 엄마는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날은 저도 지치고 엄마 제 아내도 지쳐서 그냥 일단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민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술만 마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도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하다가 먼저 아내가 기운을 차리면서 절 위로해줬죠. 여보, 많이 힘들지? 여보, 나도 한 잔 줘. 우리 여보랑 나도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 보내보자. 뭐? 당신 이제 괜찮은 거야? 괜찮아, 여보. 있잖아,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어머님 버리지 말자. 어머님이랑 연 끊는 거 하지 말자. 뭐? 당신 우리 엄마 밉지도 않아? 용서할 수 있어? 난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괴로운데 당신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물론 쉽지 않지. 근데 내가 여기저기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 찾아봤는데 이게 도박에 한 번 빠지면 정말 중독이 심한 것 같더라고.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어머님이랑 연 끊고 지내면 어머님은 또 도박장에서 남은 인생 다 허비하실 텐데 그런 모습 볼 수 있겠어? 어머님 그럼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무작정 어머님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하면서 받아주자는 건 아니고 당신이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어머님에 대한 결정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믿어. 그리고 당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난 도와줄 거니까 당신도 나 믿어줘. 그리고 방법을 잘 찾아보자. 아내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뼈를 때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절 울렸어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지금도 도박 생각 나시죠? 지금도 힘드세요? 그게 그렇네. 엄마, 자, 이거 받아요. 이거 1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빨리 가서 도박하세요. 뭐? 청호야,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거 가지고 바로 도박장으로 가시면
그날로 엄마 저는 인연 끊는 거예요. 그냥 평생 엄마는 도박하면서 그 인생 그대로 망쳐가면서 사세요. 대신에 이 돈 놓고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저랑 같이 정신병원에 가요. 가서 치료받아요. 도박 중독 그거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 망치는 그 도박 영영 끊고 나랑 내 와이프 그리고 엄마 손주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당장 저랑 병원에 가요. 가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까지 해서라도 치료받자고요. 그게 내 제안이에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은 엄마가 하면 되고요. 전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대신 이 돈 가지고 도박 선택하는 순간 저랑 엄마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정연이한테도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에게 똑 부러지게 제안을 했고 엄마는 저의 말을 듣더니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분을 서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중에 엄마가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야, 엄마 치료받을게. 병원 들어가서 치료받을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엄마 치료받고 싶어. 엄마도 실은 이 삶이 너무나 괴롭다. 내가 힘들어서 도망쳐버린 그 인생을 내가 너한테 물려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래서 엄마는 치료받고 싶다. 고마워. 엄마한테 그런 제안을 해줘서. 엄마 버리지 말아줘, 종호야. 엄마 꼭 치료받고 다 나아서 올게. 엄마 잘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엄마가 저 대신에 100만 원을 선택했더라면 전 그 자리에서 이 돈 드리고 엄마 2번 다시는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날 선택했으니 전 끝까지 엄마 책임질 겁니다. 대신에 엄마 병원 가서 다 낫기 전까진 못 나오게 될 거예요. 꼭 다 치료받고 다 완치되고 난 이후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최선을 다할게.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나을게. 엄마는 그 길로 유명한 정신병원으로 가서 도박 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엔 엄마는 많이 외롭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또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게 된 자신의 신세가 많이 처량해 보이기도 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꾸준히 가서 얼굴 뵙고 시간도 종종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 엄마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치료에 매진을 할 수 있었죠. 엄마, 많이 힘들지? 요즘은 좀 어때요? 아직도 도박 생각나요? 요즘은 좀 괜찮아. 생각도 그렇게 많이 안 나. 책도 보면서 시간 보내니까 이젠 시간도 잘 가고 하루 보내는 것도 가벼워. 다행이네, 엄마.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다 엄마 편이 되어서 엄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나와서 나올 생각하셔야죠. 알았죠? 그래, 고맙다, 정호야. 엄마 더 열심히 치료받아서 나갈게. 말끔한 모습으로 나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는 그 뒤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치료받고 잘 버티셨어요. 중간에는 밖에 나와서 외식도 하고 시간도 보내면서 하니 좀 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퇴원을 하셔서 저희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다시 제가 알던 인자하고 따뜻했던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와 너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엄마가 퇴원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나 제 와이프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한동안은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집이나 장 보러 나갈 때만 잠깐 나가고는 늘 집에 머물면서 청소와 밥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을 다니고 계세요. 이제는 집에서 쉬기만 하는 것도 지겹다면서 식당 일을 알아보고는 열심히 다니는 중이시죠. 처음에는 저랑 아내가 둘 다 말렸는데 엄마는 우리한테서 갈취해간 돈을 다 갖고 싶다며 꼭 일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드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한 대로 한 달 월급 받으면 200만 원을 우리한테 주시고 남은 걸로는 본인 용돈하면서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희도 가끔씩 외식도 시켜주시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덕분에 엄마는 지금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는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정우야, 엄만 요즘 너무 행복해. 사실 내가 그동안 도박에 빠지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근데 그 괴로우면서도 그게 안 끊어지니 더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엄마 정말 행복하다. 너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엄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줘서 고맙다. 우리 며느리한테도 너무 고맙고 내가 진짜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아니지, 네가 장가를 잘 간 거지. 어쩜 저렇게 좋은 아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네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리고 내가 선영이한테 참 고마워. 이 못난 시애미 받아주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내가 여자니까 잘 알잖아. 참 모두에게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는 이렇게 제 손을 꼭 잡고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엄마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우리 가족들도 다 안정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동생 정연이가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혼주석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어 그게 저는 너무나 기쁘답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 늦게 가는 것쯤이야 흠도 아니고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때도 저는 제 여동생이 혹시나 가족에 대한 상처 때문에 시집을 안 가는 건가 싶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짝을 만나 시집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주석에는 저와 엄마가 자리에 앉아 제 동생 시집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미쳐버린 두 남자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결국 그 자신도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을 살게 된 우리 엄마는 재혼하느라 뒤로 미룬 자식들의 삶까지 망쳐버릴 뻔했었어요. 하지만 현명하고 어진 며느리, 그리고 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장남의 희생 덕분에 저희 엄마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엄마의 부재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와이프의 공이 컸기에 저는 지금도 제 와이프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저의 여왕님으로 잘 모시고 살 생각이에요. 지금은 엄마 와이프 둘이서 얼마나 좋은 고부지간이 되었는지 둘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알콩달콩 잘 지내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중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겪은 바로 도박 중독은 정말로 더 무서운 중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훼손당하면서도 도박을 못 끊어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독하게 끊어내셨고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으로서도 참 감사하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정말 어려운 역경이 우리 가족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있을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행복이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 이 세상에 일방적인 관계는 없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건강하게 관계가 유지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깨달았기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소중한 인연들과 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꼭 함께 서로 노력하며 의지가 되어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기를 저도 응원하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